연방하원이 미국에서 틱톡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통과를 남겨놓은 가운데 최종적으로 틱톡 금지법이 실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뉴욕의 한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으로 싸움이 발생해 60대 아시안 노인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주택 세 채가 심하게 파손되면서 주민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LA의 한 업소 직원이 강도당과 맞서 싸우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중국이 틱톡을 통해 선거 개입과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초강수를 둔 건데요. 아직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난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틱톡 퇴출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해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에 빼돌려 선거에 개입하는 등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방의회에선 이를 차단하고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We know that TikTok has been manipulating information. We know that they have access to Americans' private data, and we know that if ask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o turn that over, they are by law required to do so. 통과된 법에 따르면 틱톡의 중국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6개월 안에 비중국 업체에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에 실패할 경우 미국 앱스토어에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틱톡의 미국 유통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플랫폼인 틱톡이 사라질 경우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f you vote for this ban, you are voting against my First Amendment and my way of freedom of speech. Incredible cultural significance for Gen Z and younger, like this audience, for them, TikTok is a very, very important platform. This is where entertainment happens. This is where the commentary and analysis of entertainment world happens. This is where education happens.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상원의 표결이 남은 가운데 통과가 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I have to consult and intend to consult with my relevant committee chairman to see what their views would be.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어질 경우 페이스북의 사업만 커질 것이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뉴욕의 한 고속도로에서 출근길에 난폭 운전으로 싸움이 발생해 60대 아시안 남성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오전 9시 30분쯤 그로스 브롱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BMW 차량이 한 미니밴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 차선을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대각선으로 멈춰선 BMW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려 미니밴의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가더니 순식간에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합니다. 이에 미니밴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BMW 운전자에게 물건을 던지자 결국 둘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BMW 운전자는 차량 문을 열고 미니밴 운전자에게 심한 구타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니밴 운전자는 현장을 떠나려는 BMW 차량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으려고 했고 BMW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고 출발해버리면서 미니밴 운전자가 차량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66세의 아시안 남성인 미니밴 운전자가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미니밴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제보자에 의해 알게 됐으며 현재 피해자의 의사가 없어도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오하이오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찰청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일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오하이오주에서 운전면허 교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오하이오주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적성 검사만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약정 체결로 한미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LA의 한 고급 주택가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쯤 셔먼옥스 지역의 랜드 드라이브와 노스 벤츄라 캐년 애비뉴 부근에서 산사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산비탈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아래쪽에 있던 주택 2채와 부딪혀 최소 3채가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최근 내린 폭우로 산사태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당국은 주택 주변의 땅이 폭우로 많이 젖어 있어 산사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Heavy rains that we got in February that really saturate all the soil, and it still is recovering from that because the earth is like a sponge, so it can only hold so much of that rainwater. So we are very fortunate that the house that had the majority of the damage was the house that was under construction and nobody was in it at the time. 산사태 발생 당시 아래쪽에 위치했던 주택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시 건축안전국은 현장에서 구조물들과 주택 주변들을 조사 중이며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접근하지 말고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폭우로 인해 모두 600여 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600만 명이 넘는 주택 소유주들이 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며 인종에 따라 보험 유무의 차이도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소비자연맹 CFA의 조사에 따르면 미 주택 소유주 13명 가운데 1명은 주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는 610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인종별 주택보험 미가입률은 아메리칸 원주민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히스패닉 14%, 흑인 1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CFA 측은 주택 소유주들의 보험 유무에 대한 편차는 인종차별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공정한 주택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 주택 무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의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의 한 업소 직원이 4인조 강도와 맞서 싸우다 중태에 빠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셔리프국은 지난 6일 커머스의 한 화장품 매장의 매니저인 32살 마를렌 산도발이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직원이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려던 여성 4인조 절도범들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머리채가 잡히면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Because it's a brutal attack. The most part of the video where it made me feel really so bad was when she fell down the second time. I feel that is a moment more terrible for me. 강도와 몸싸움을 벌인 직원은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혀 심장에 손상을 입었고 현재 위급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용의자인 4인조 강도단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두 남성이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의 집을 폭파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리치몬드 힐의 한 주택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30대 남성 스테픈 글러서와 케일업 킨 씨를 지난 7일 폭발물 사용과 스토킹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남성들은 이전에 데이팅 앱에서 피해 여성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고 집을 폭발시키기 전에 여성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한 달 동안
뱀을 풀어놓자거나 죽은 쥐를 보내자는 등의 범죄 계획을 공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폭발 장치를 제작한 뒤 피해자의 집을 폭파했지만 다행히 여성은 현장에 없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은 연방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etting ready to proceed here in the Superior Court, but it looks like we're going to end up in federal court. We talk a lot, just getting our discovery together and getting ready to proceed to trial. 당국은 피고인 2명이 폭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가석방 없는 최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인 소매업체 달러트리가 지난해 저조한 매장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장 1000여 곳을 폐쇄할 전망입니다. 달러트리는 지난해 4분기 매장 실적을 검토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 600여 개의 패밀리 달러 스토어를 폐쇄하고 향후 몇 년 동안 370개의 패밀리 달러 스토어와 30개의 달러트리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분기 달러트리는 17억 1천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이번 패전 발표의 여파로 달러트리의 주가가 개장 전 거래에서 9달러 15센트 하락했습니다. 한편 달러트리는 정확히 어느 지점의 매장이 언제 폐쇄될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달러트리는 지난 2015년 패밀리 달러 스토어를 인수했으며 지난 2월 패밀리 달러 스토어의 상품 보관 창고에서 심각한 수준의 설치류들이 발견돼 제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4,16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70년이 넘는 세월을 좁은 철제 산소통에서 살며 아이언 맨으로 이름을 알린 미국 남성 폴 알렉산더가 별세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폴 알렉산더는 지난 11일 댈러스의 한 병원에서 78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린 시절인 지난 1952년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을 움직일 수 없게 된 뒤 철제 산소통인 아이언 렁이라는 기기에서 70여 년을 지내며 경제학과 법학 학위를 따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꿋꿋하게 생을 일궈나가는 삶의 모습을 SNS에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사용했던 철제 산소통은 음압 인공호흡기의 일종으로 소아마비 등으로 근육 조절 능력을 잃은 환자의 호흡을 돕는 철제 기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LA시가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하는 무료 식사 신속 대응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급식업체 레볼루션 푸드는 LA시 RRSMP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재 매주 1회 5끼의 냉동 식사를 프로그램 참여자의 집으로 배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신청자들이 제공받는 식사에는 소 불고기 등 한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의 시니어 무료 식사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니어 주민이라면 누구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핵 전쟁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북한이 자체적인 핵 우산을 가졌다며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선을 이틀 앞두고 국영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항상 핵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될 시 핵무기를 언제든 사용할 것이고 미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개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С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ы, конечно, готовы. Они у нас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я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다른 핵 보유국들보다 러시아의 핵 전력이 현대적이라며 미국이 새 핵무기를 개발해 실험하면 이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 무기를 사용하는 대가로 핵기술을 이전했을 거란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자체 핵 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есть свой ядерный зонтик. Они нас ни о чем не просили.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는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 역시 2년 전 러시아 주도로 핵무기 보유국 5개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핵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연방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한 해상 통로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보호가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스라엘 정부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지중해 키프로스 항구에서 밀가루와 물 등 민간 단체의 구호품을 실은 배가 가자 지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자 지구 해안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임시 부두 건설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오늘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국과 회의를 하고 해상 통로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government of Israel to make sure that this is a priority. Protecting civilians, getting people the assistance they need. That has to be job number one.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뒤 미국은 바닷길을 통한 구호품 전달 통로 구축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해상을 통해 하루 최대 200만 끼니를 가자 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만 해상 통로 구축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연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 가자 지구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해상 통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육로를 통한 구호품 전달이 필요하다며 육로를 틀어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육로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백악관도 이스라엘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Israel to make sure that we are getting more humanitarian aid. We have said, the president have said, that Israel needs to do more. 유엔은 가자 지구 인구 220만 명 전체가 식량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량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다음은 한국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모색했는데요. 양측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시도한 의대생들과의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았다던 논문의 저자는 오히려 증원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할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10년 정도에 걸쳐서 목표수를 맞추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반면 정부는 의료계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만 감싸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자를 등지고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나무라는 소리는 저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도 그제 하루 511명 폭증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학은 학생들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 의대 비대위는 이주호 장관의 방문에 맞춰 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의대생 단체에 대화를 하자며 어제 저녁 6시까지 답을 달라고 했지만 의대생들의 답은 없었습니다. 한편 전국의과대 교수협의회는 오늘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다시 논의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전공의들의 이탈 이후 갑자기 다치거나 아픈 환자들이 대형 병원 대신 2차 병원과 전문 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의료 전달 체계를 개혁하고 전문 병원과 공공병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300병상 규모의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응급실에서 전동공구에 손을 베인 남성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근육이 끊어진 게 보여요. 어깨가 빠진 환자는 수술 중이던 전문의가 내려와 처치에 나섭니다. 응급실에서 폴이 와 있어가지고 부랴부랴 내려온 겁니다. 부러진 조각이 사이에 껴서 일반 방법으로는 팔이 안 들어가가지고. 외상 환자뿐 아니라 장염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환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큰 병원은 파업 때문에 진료를 못 볼 것 같아서 여기 근처 병원 응급실이 있는 곳에 왔는데 빨리 볼 수 있었어요. 12개 병상 규모의 중환자실은 1개만 빼고 모두 가동 중입니다. 병원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병상을 더 늘리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과중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요즘에.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상태예요. 수술실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수술은 30건가량. 보통 학교 방학이 끝나면 수술이 줄어드는데 지금은 18명의 전문의들이 쉴 새 없이 수술에 나서고 있습니다. 3월이 정형외과 같은 경우는 조금은 수술이 이제 감소를 하는 추세에 들어서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겨울철과 비교해서도 꽤 많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공의 이탈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과 비교하면 이 병원에서 외래는 19%, 입원은 22%, 수술은 73%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동네 병원에서 상급 종합병원까지 이어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라 책정되는 현재의 수가 체계 대신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병원이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서울 강남에 지은 지 3년 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춰 타고 있던 주민이 크게 다쳤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정전 때문에 급제동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오전 7시 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승강기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입니다. 갑자기 승강기가 흔들리더니 홀로 타고 있던 40대 주민이 쓰러집니다. 지상 1층에서 지하 4층으로 내려가던 승강기가 지하 2층에서 갑자기 멈춘 겁니다. 남성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다 겨우 일어나 비상벨을 눌러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휴대전화로 아내에게 연락해 119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진짜 죽음 전의 느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고로 남성은 2번 척추뼈의 금이가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일주일째 조사 중인데 일단 사고 직전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그 일대에 정전이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전은 오전 7시 10분 55초 무렵부터 약 40초간 이어졌고 아파트는 바로 비상발전을 가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승강기 업계 관계자는 정전과 비상발전, 복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승강기가 갑자기 멈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 아파트 승강기가 아니라 50에서 60층 건물에 들어가는 고속 승강기이다 보니 최고 분속 240m로 내려오다 정전으로 급제동하면서 충격이 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3년 된 신축 아파트지만 승강기로 인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승강기는 과거 3차례 안전지적을 받았는데 이 중 2차례는 비상벨을 눌러도 연결이 안 되거나 없는 번호가 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문 직원이 있나요? 대상부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위탁을 주는 거고. 네. 근데 저희한테 사고 원인 이런 걸 물어본다고 뭘 알 수 있을까요? 피해 주민은 아무 설명도 사과도 못 받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진 최소 2달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괄적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법이 시행될 전망인데요.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 반대는 46표로 가결했고요. 내달 EU 27개국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됩니다. EU는 AI 활용 분야를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인데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인 법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투명성 의무를 지켜야 하고요.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걸 금지하고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7%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 날인식에서 강간죄를 제대로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에게 동의 개념을 프랑스 법에 포함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 비동의 강간죄로 봐야 한다는 여성계 요구에 화답한 겁니다. 앞서 유럽의회는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강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권력 혹은 학대 관계에서 비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응한 경우 등을 강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건데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프랑스 법에 동의 개념을 명시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미에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종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검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미주본부인 법미보건기구는 남미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위해 관련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남미 일부 국가에서 해양 포유류의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칠레와 페루 등지에선 폐사한 돌고래와 물개 일부 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고요. 2022년 10월 이후 에콰도르와 칠레에선 인간 감염 사례도 보고됐는데요. 또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선 수백 마리 새끼 코끼리 물범이 무더기로 죽은 채 해안가에 떠밀려 왔는데 일부 새끼 사체에서 9개의 새로운 조류 인플루엔자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의 화장을 제한하는 이란에서 현존하는 립스틱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립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연구팀은 이란 남동부 케르만주 할릴강 인근 기원전 3000년 전 요지에서 발견된 원통형 용기와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약 4000년 전인 기원전 1936년에서 1687년 사이 제작된 걸로 조사됐고요. 붉은색을 띠는 산화철 광물이 함유돼 있었고 식물성 기름과 왁스도 포함됐는데요. 연구팀은 오늘날의 립스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한다면서 액체 형태의 립스틱을 붓으로 발랐을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운전하며 도로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는 양심 없는 운전자들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살 찌푸리게 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앞서가던 차가 교차로 앞에 멈춰서죠. 열린 창문에서 쑥 하고 나온 손, 그대로 무언가 쏟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맞습니다.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이었습니다. 지난 12일 대전 유성구현 도로에서 포착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뒤따라가 보니 차에서 내린 학생이 인근 고등학교로 등교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부모 앞에서 그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평소 가정교육의 문제라며 혀를 찼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5살 아이의 손편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양치질 잘했으니 장난감 선물 달라고 적혀있죠. 정작 크리스마스에는 못 붙였다가 지난달 우표 없이 우체통에 넣었다는데요. 네, 바로 다음 날 산타가 집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칭찬 사연을 올린 부모는 아이가 깜짝 놀라 산타의 편지와 선물을 가져왔다면서 선물을 보낸 건 다름 아닌 집배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물산 우체국 온양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이동우 주무관이 주인공이고요. 아이가 밝고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손수 선물을 준비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누리꾼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소리 없이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이들 덕에 덩달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한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백인 여성에게 중년 남성들이 함께 촬영하자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공개돼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여성이 어깨에 얹은 남성의 손을 불쾌한 듯 뿌리치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남성, 다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일행은 그 앞에서 사진까지 찍습니다. 이게 무슨 기념 촬영할 일이라도 되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행 중 한 명이 다가가자 여성이 손사래를 치는데 그래도 막무가내 남성은 여성의 몸에 손을 대고 촬영을 시도합니다. 지난 5일 홍콩의 유명 관광지 리펄스 베이에서 포착된 장면이고요. 중년 남성들 중국 허난성에서 온 단체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홍콩은 물론 중국에서도 남성들이 명백히 성추행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파른 슬로프 위를 질주하며 내려오는 17살의 스키 선수. 높이 뛰어오르며 360도 회전 공중점프를 시도하는데요. 몸이 하늘로 번쩍 떠오르는 순간 마침 그 앞을 지나는 리프트와 충돌하고 맙니다. 바닥에 그대로 떨어진 선수, 충격이 꽤 커 보이죠. 이달 초 캐나다의 한 스키장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대회를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 선수 찰과상을 입은 것 말고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애써 준비한 스키 대회 출전은 포기했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